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출산의 관점에서 본 연금 개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발표할 3학년 3반 21번 한예준입니다. 우선 이렇게 재미없고 좀 졸릴 수 있는 주제인데도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의 특징, 국민연금의 현황, 국민연금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혁안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이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의 특징을 크게 4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제성입니다. 강제성은 모든 국민이 강제로 가입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소득 재분배가 있습니다. 소득 재분배의 특징으로는 세대 내 소득 재분배와 세대 간 소득 재분배가 있어 이는 사회 통합에 기여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반드시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 지급은 물가를 반영하는데요. 1988년에 100만 원의 소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었다면 2022년의 물가를 고려해 현재 가치로 재평가하여 764만 원의 소득으로 인정해 국민연금을 계산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이 소득의 9%를 보험료율로 내고 40%의 소득 대체율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 국민연금은 어느 사적 연금과 비교해도 비교가 안 될 만큼 수익성이 좋은 연금입니다. 그러나 현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면 현재 우리가 쌓아둔 연금은 2055년에 고갈됩니다. 물론 쌓아둔 연금이 고갈된다고 해서 우리가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미래 세대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이는 세대 간 형평성에 어긋나 세대 간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때 연금 개혁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세대 간 화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대 간 화합 같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 요소 말고 우리에게 직접 와닿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금 개혁에 많은 사람이 무관심하여 현재 상황이 유지된다면 우리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현 상황이 유지될 경우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율은 최대 30%까지 상승할 수 있는데요. 만약 우리가 200만 원의 급여를 받는다고 하면 현재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9만 5천 원을 국민연금에 납부해야 하지만 보험료율이 30%가 되면 30만 원을 국민연금에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연금이 올바르게 개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인구 피라미드인데요.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노년층이 많아지면서 이 아래가 좁아지는 그런 기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저출산이란 합계 출산율이 2.1 이하로 떨어지는 현상이고 초저출산은 합계 출산율이 1.3명 이하로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을 보시면 0.7로 상당히 낮은 수치라는 걸 거의 초저출산의 절반이라는 수치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저출산과 같은 사회 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문제가 아닌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서 발생합니다. 국민연금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저출산을 이끌어내는 심리적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논문 저출산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접근에 의하면 객관적 자원보다는 주관적 인식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특히 주관적 인식에서 현재에 대한 인식보다는 미래에 대한 전망과 불안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만약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진 청년들이 생겨나고 사회 전염 현상에 의해 대다수의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에 동조하게 된다면 사회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 전염 현상이란 다른 사람들에게 무의식적으로 동조하고 집단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채 행동하며 집단의 한 점에서 시작된 소용돌이가 집단 전체로 전염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얼마 전에 이 1안과 국민연금 개혁안 1안과 2안이 공개되었는데요. 1안은 더 내고 더 받기로 현재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 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또 2안에서는 더 내고 그대로 받기로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유지하는 방안인데요. 1안과 2안 각각 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7년과 8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안과 2안에서 공통적으로 합의된 사항은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현재 만 60세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안과 2안을 토대로 시민 투표를 진행했는데 이 과반수가 넘는 사람들이 1안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한 국회에서는 이제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이제 21대 국회에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제 곧 21대 국회가 끝나서 이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무산되었고 22대 국회로 국민연금 개혁안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민연금에 대해서 손해를 보지 않고 어떻게 보면 나라의 돈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금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유익한 발표 들려주셨는데 선생님과 학우분들 중에 한예준 학우분께 질문하고 싶으신 분 있을까요? 없으면 이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한예준 학부가 생각하는 대책이 있습니다. 대책을 제가 지금 다양한 과목에서 심화 탐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유럽의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문제를 겪어서 이 부가식으로 연금이 전환됐고 또 국가 재정의 GDP의 특정 비율을 이 연금에 충당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저희 나라의 연금은 이 국가의 재정을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 이 국가의 재정을 더 투입하고 그 다음에 보험료율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올리는 방안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없으신가요? 궁금한 게 있어서 혹시 소득 재분배가 왜 사회통합에 기여를 하나요? 이 소득 재분배가 세대 내 소득 재분배 기능과 세대 간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는데요. 이 세대 내 소득 재분배 기능에서는 이 같은 연령층이라도 많이 버는 사람이 있고 적게 버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임금을 받는다면 모두가 국민연금을 납부하는데 이제 소득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제 대체받는 건 같다 보니까 같은 비율을 내더라도 이 나중에 현재 소득이 더 적은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세대 간 소득 재분배 기능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노년 세대를 부양하는 방식이 지속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방안에서 세대 간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혹시 그러면 오히려 사회 통합이 아니라 서로에게 불만이나 아니면 약간 어떤 불만적인 표현들을 이제 심화시켜서 양극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맞아요? 네, 양극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래서 모두가 좀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혁이 돼야 된다.